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판사에 대한 판결에 끝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황당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되묻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결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저도 속았죠.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충실하게 심리하는 척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속행하길래 충실한 심리를 하려나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윤석열한테 선물 던져주려고 그렇게 24일로 또 속행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충실한 심리를 한 것처럼 포장하느라고 7가지 질문사항을 던진 거고 이미 답은 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7가지 질문사항은 형식적으로 던져놓았던 것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어떤 많은 분들은 인용 결정을 한 홍순욱 판사를 두고 쫄보다, 검찰에 쫄아서 그렇게 윤석열 손을 드는 결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쫄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홍순욱 판사는 명백히 검찰과 한 통속이 돼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 지켜내기를 한 거고 윤석열 보고 정권 수사를 계속 하라고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홍순욱 판사는 검찰과 한 통속이 돼서 한 몸이 돼서 법조 카르텔 특권층 기득권층의 저항을 선도한 셈이 된 거죠. 지난 25일 전직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홍 판사가 판결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며 이는 윤석열 살리기의 일환으로 검찰과 법원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6일에는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무전문대학원장이 이 판결을 부당한 판결이며 법원의 법조 윤리 부족으로 발생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의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원진은 지난 24일 징계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청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징계위 제적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라 깊이 의결을 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해 징계위가 제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깊이 의결을 한 것은 의사 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징계법, 공무원 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검사징계법을 문헌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 심의 의결할 때 기피 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한 후 의결했다. 즉 제적 7명 중 4명이 기피 심의에 출석하고 그중 과반인 3명이 기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 종족수가 충족돼도 기피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 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 변호사 윤리 강령, 한국 법관 윤리 강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인데요. 정 원장은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 적용할 때 위 강령 등을 참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심을 받는 행위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 형사소송 규정을 행정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 무의식적으로 적용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홍순욱 판사의 판결문이 공개되자 이 판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앞뒤가 맞지 않고 충분한 판례에 대한 제시도 없는 판결. 그냥 검찰청장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만 거죠. 이제 홍순욱 판사의 옹색한 판결 논리가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되며 대대손손 검찰과 붙어먹으려 했던 한 부장판사의 패착과 오류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판례로 남을 듯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해서도 제19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왜곡된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청장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도, 제19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대통령도 사과하는데 자신이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인지 사과는 고사하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인면수심의 법기술자가 대한민국 검찰청장이 됐을까요? 공감도, 시대정신도, 죄의식도, 하물며 준법정신조차 없는 그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 대변인은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는다며 기존 권력기구 개혁 테이프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벽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신주의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몸살이기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180석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발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